굴전에는 마음의 스승으로는 될지언정 마음을 스승으로 삼지 말라. 어서 1225쪽라고 쓰여 있다. 신이치는 오늘날 저명한 사상가들은 르네상스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신인간주의와 인간성 혁명 등을 제창하면서 인간 자신의 변혁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시대와 사회의 주역이 될 수도 없고 참된 행복을 쟁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인간 변혁을 하려면 자신을 다스리고 무한한 가치를 창조하는 생명의 근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외쳤다. 그 법이 바로 남묘 호랭개교이고 인간의 생명을 남김없이 설에 밝힌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상가가 이상으로 삼은 인간 변혁의 방도가 있고 이 생명의 대법에 인류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청년, 특히 대학생이었다. 시니치의 눈에는 이탈리아 광포의 희망찬 미래가 펼쳐졌다. 그는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세기의 새로운 기수로서 일어서기 바란다고 염원하며 말을 이었다. 자신의 장래를 위해서도 또 광선유포의 미래를 위해서도 지금은 열심히 학문에 힘쓰기 바랍니다. 학생 시절에는 학문에 몰두하는 일이 신심에 통합니다. 물론 학회 활동도 중요하지만 지금 배우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신심즉 생활이고 학생들에게는 신심즉 학문이라고 분명히 말해두겠습니다. 이어서 학회 역직에 대한 사고방식에 관해 말했다. 학회 역직은 권위가 아니고 역직에 따라 신심이 강하냐 약하냐가 결정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역직이라는 잣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후배를 업신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서로 존경하고 신뢰하고 격려하면서 신심에 힘쓰기 바랍니다. 학회 역직은 광선유포를 책임지기 위한 책임직입니다. 역직을 맡으면 고생스럽고 힘들 것입니다. 동시에 그만큼 커다란 공덕과 복운이 틀림없이 쌓이게 됩니다. 신이치는 청년 육성에 온 힘을 쏟았다. 그대로 방치하면 사람은 육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31일 오후 신이치는 피렌체 교회의 센티아노에 있는 정원에서 열린 이탈리아 광포 20주년 기념 우호 문화 총회에 참석했다. 여기에는 이탈리아 각지에서 모인 멤버 700명과 일본에서 온 친성 교류단 등도 함께해 일본과 이탈리아의 밝고 활기찬 모임이 되었다. 이탈리아 멤버에게는 자국에서 처음 개최하는 큰 행사였다. 모두 며칠 전부터 준비와 연습에 힘썼다. 무대 하나 만들기도 무척 힘들었다. 모두 여러 가지 작업을 하면서 연습에 힘썼다. 한 사람이 몇 개나 되는 역할을 소화하면서 이날을 맞이했다. 회합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신이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사를 담당하고 있는 스태프 청년들에게 다가가 온 힘을 다해 격려했다. 함께 기념사진을 찍읍시다. 남자부, 여자부로 나눠 기념사진을 찍은 뒤 신이치가 말했다. 어서에는 지용의 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광선유포의 사명을 짊어지고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용보살이 계속해서 출현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지용보살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희망도 있겠지요. 또 큰 고뇌도 있고 좌절도 있겠지요. 인생은 고난과 맞서 싸우는 투쟁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고난과 고뇌는 그것을 타고 넘어 불법의 위대한 힘을 증명하기 위해 있습니다. 요컨대 고뇌의 숙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함으로써 불법의 진실과 정의를 입증할 수 있고 불법을 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용보살로서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고뇌는 지용의 사명을 완수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숙명은 즉 사명이고 숙명의 폭풍우가 아무리 격렬하게 휘몰아치더라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피렌체에서 탄생한 많은 청년의 모습에 신이치는 지용의 의를 강하게 확신하고 세계 강포를 향한 큰 희망을 느낄 수 있었다. 주변에는 나무가 무성하고 시원한 훈풍이 불었다. 특설 무대 정면에는 태양이 또 그 따뜻한 햇볕을 받고 자라나는 동물들이 나무들이 꽃들이 그려져 있었다.
그 무대에서 나폴리 멤버들이 전통 무용을, 로마, 피렌체, 밀라노, 제노바, 토리노 멤버들이 잇따라 노래와 춤을 선보였다. 고령의 음악가가 부르는 생명력 넘치는 독창도 있었다. 베르가모에서 온 멤버는 휘파람과 손장단에 맞춰 무대가 비좁을 정도로 활기차게 춤을 췄다. 여자분은 시니치가 백년그룹의 선산 별은 빛나고를 일본어로 부르고 부인부도 오늘도 힘차기를 일본어로 합창했다. 일본에서 온 친선 교류단도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 이윽고 모든 멤버의 대합창이 되어 푸른 하늘에 울려 퍼졌다. 친선 교류단은 고치 온도를 추고 오 솔레 미오, 오 나의 태양을 이탈리아어로 노래해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시니치는 각 식순이 끝날 때마다 커다란 박수 소리로 상찬했다. 또 연기를 마친 멤버가 시니치 곁으로 달려오면 감사합니다. 훌륭한 연기였습니다. 라고 격려하고 굳게 악수를 나누었다. 시니치의 자리에는 사람이 끊이지 않았다. 미입회 부모를 모시고 온 청년도 있었다. 앞을 못 보는 딸의 손을 잡고 찾아온 부모도 있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고 온 힘을 쥐어짜듯 거듭 격려하고 지도했다. 시니치에게는 이때를 놓치면 다시는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강한 일념이 있었다. 한순간, 한순간이 승부였다. 우호 문학 총회에서 이탈리아의 책임자가 된 가네미스 히어노부 지역장의 인사순서가 되었다. 가네미스는 안경 너머로 눈을 반짝이면서 모든 멤버를 대표해 다짐하듯 외쳤다. 야마모토 선생님을 맞이할 수 있어 저희는 행복합니다. 오늘은 이탈리아가 새롭게 출발하는 날입니다. 자, 광포를 위해 달립시다. 용기를 내어 도전을 시작합시다. 때는 지금입니다. 시니치는 지난 20년 동안 이탈리아 SGI가 눈부시게 발전한 일이 무엇보다 기뻤다. 회합 장소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몸집이 작은 일본인 장년부 스태프가 있었다. 14년 전에 이탈리아를 방문했을 때 로마에 있는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격려한 고지마 야스오이다. 당시 고지마는 미술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다. 가네미스 지역장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고지마는 로마에서 지부의 중액으로서 멤버들을 지키며 활약하고 있다고 한다. 자신은 조명을 받지 못해도 새로운 청년들을 격려하고 멤버들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사람은 귀중한 존재이다. 조직이 강해지고 발전하려면 이처럼 음지에서 힘을 발휘하는 사람이 리더 곁에 얼마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광선 유포는 결국 연계 플레이이고 단결 여하에 달렸다. 시니치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멀리 알프스산 속에 샘솟는 물 한 방울 한 방울은 이탈리아의 대지를 흘러 포강이라는 대화가 되고 마침내 아드리아해에 이릅니다. 생명의 르네상스를 추구하는 우리 운동은 이제 골짜기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윽고 30년 뒤, 50년 뒤에는 도도한 대화와 같은 흐름이 되고 인류의 새로운 평화 조류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는 바입니다. 그러려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신이 곧 광포의 책임자라고 정하고 홀로 일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회의함 없이 한 걸음 또 한 걸음 온 힘을 다해 전진해야 합니다. 이 작은 행동과 승리가 쌓여 역사적인 대승리를 가져옵니다. 시니치는 끝으로 언제나 쾌활하게 그리고 기원은 진지하게 생활을 소중히 몸을 소중히라는 지침을 제시하고 세계 청년들과 손에 손을 맞잡고 세계 평화를 위해 당당하게 전진하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스피치를 마쳤다. 또 이날 저녁 시니치는 대표 멤버와 간담했다. 시니치는 이탈리아가 종교 간의 대화라는 파도를 일으켜 인간 공화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주기를 염원했다. 6월 1일 오전 시니치는 숙소인 호텔에서 아우렐리오 페체이 로마클럽 회장과 회담했다. 전날 런던에서 로마에 있는 자택으로 돌아온 페체이 회장은 4시간이나 직접 차를 운전하며 달려왔다. 시니치는 박사가 72살이라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기색 하나 없이 힘차게 움직이는 모습에 감탄했다. 이상을 향해 신념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은 젊다.
두 사람은 대담집 발간을 준비하고 있어 이날도 지도자론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고 대담집을 어떻게 구성할지 등을 검토했다. 페체이 회장과 회담을 마친 시니치는 청년 대표들과 단테의 집으로 갔다. 박물관이 된 4층 석조 건물의 이 집은 외벽에 그의 흉상이 장식되어 있었다. 단테는 중세 유럽의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최고 철학자이자 시인이다. 1265년 피렌체에서 태어난 단테는 30살 때 조국을 위해 진력하겠다는 결의로 정치인이 되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쟁과 질투의 소용돌이 속에서 무고한 죄를 뒤집어 쓰고 조국에서 영원히 추방당했다. 단테의 가슴에는 거짓말, 날조, 음모에 의해 정의가 사악이 되고 사악이 정의가 되는 전도된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분노가 불타고 있었다. 그리하여 신국의 지필에 착수해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는 사후세계를 그렸다. 신곡에서는 허식이나 거짓이 전혀 통하지 않고 누구나 생전의 행위에 따라 엄한 과보를 받는다.